꼭 여러분 세입자로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그 집주인에게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전세 사기에 관한 겁니다. 요즘에 뉴스만 보면 항상 전세 사기란 말이 항상 나와요. 그리고 혹시 나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제일 먼저 이게 형사사건이 될지 아니면 그냥 단순 돈을 못 받는 민사사건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노숙자로 바뀌었다, 신용불량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형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형사사건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고소장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고소장 작성법은 앞선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겪는 것은 사실 민사적인 문제예요. 돈을 못 받을 것 같아. 자, 이런 내용들이 다 민사에 관한 내용들이거든요. 우리 주변이 전세가 다 떨어졌어. 그래서 나는 나갈 때 내 전세금을 집주인이 다 못 줄 것 같아. 그래서 들 때 대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약 종료 전에 먼저 내가 나갈 거라는 것을 반드시 의사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 종료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사실. 그럼 보통 여러분 카톡이든 전화를 하지만 더 좋은 거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내용증명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쓰고 싶은 걸 다 쓰고 수신인, 발신인만 쓴 다음에 우체국에 가면 돼요. 근데 주의하시죠? 이거를 세 부를 갖고 가야 됩니다, 복사해서. 그래서 한 분은 우체국에, 한 분은 내가, 한 분은 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전세 계약을 한다, 임대차 계약을 한다, 반드시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를 떼어보는 거예요. 등기부는 크게 갑구, 을구로 나눠져 있는데요. 갑구는 소유권자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건물이 트레이드 타워, 엄청난 건물 아닙니까? 집주인 알고 싶으세요? 등기부 떼보시면 됩니다.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을구입니다. 을구. 일단 소유자는 확인하셔야죠. 그리고 내가 계약하는 이 사람과 얘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들이 써져 있어요. 저당권, 전세권 등등이 써져 있습니다. 저당권은 뭐냐면 우리가 은행이든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릴 때 그냥 빌리진 않잖아요. 돈을 빌리면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내 집을 담보로 제공한다? 이때 설정되는 게 바로 저당권이에요. 그래서 돈을 못 갚으면 이 집을 경매해서 그거에 대한 순위대로 돈을 받아가는 걸 말합니다. 내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봤더니 이 집이 10억이야. 그런데 저당권이 5억, 5억, 5억 3개가 있다. 15억이다. 그러면 이 집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야말로 깡통 전세가 되는 거예요. 깡통 전세라고 해서 그건 전세 사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깡통 전세는 뭐냐면 이 전세금과 이 아파트에 또 담보대출이 있는 거예요. 담보대출과 전세금을 합쳤는데 이 아파트의 매매 가격보다도 높은 거예요. 그러면 아예 이거는 가치가 없는 거죠. 채무가 훨씬 많으니까 이 가격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깡통 전세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깡통 전세를 고의로 속이고 깡통 전세가 아닌 것처럼 해서 세입자를 들여왔다, 이러면 또 전세 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든 임대차 계약이든 할 때 일단 처음에 계약서를 쓰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계약금 10% 정도를 먼저 입금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잔금날이 옵니다. 거기서 이사를 간 다음에 거기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이 전입신고를 하는 게 대항력을 갖추는 거예요. 웃긴 건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정말 이거를 사기로 이용하려고 하시는 그런 집주인들은 전입신고를 하고 그날 그 집주인이 고의로 대출을 받아버립니다. 자, 이 임대차보다 먼저 대출에 의한 저당권이 생겨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날 우리가 대항력 갖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저당권자에게 밀리게 돼 있습니다. 정말 피해자들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유권자, 내가 눈앞에 있는 사람은 멀쩡한 법인이고 돈도 많은 사람 같아. 자, 그래서 계약서를 썼더니 나중에 소유자가 바뀐다? 자,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런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소유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라든지 집주인이 알릴 의무가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냥 모르고 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애초에 계약서에 반드시 특약사항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대항력을 갖출 때까지라고 기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계약 만료가 돼서 그 다음날까지라고 기재를 하시고, 이까지 소유자는 대출을 받지 않는다라든지, 그리고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특약사항을 꼭 기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재를 했는데 이거를 망설인다? 그렇다면 그분은 이 전세 사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해봅니다. 이런 전세 사기에 당하지 않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등기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도 거의 매일이요. 특히 계약 잔금날과 잔금 다음날, 그 다음날까지 항상 등기부를 떼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등기부를 계속 확인해서 소유자가 바뀌지 않는지, 혹은 전입신고 전에 내가 안 보던 대출이 생기지 않았는지, 자,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계약을 하고 잔금날이 됐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전입신고는 그 당일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확정일자라는 걸 받아야 돼요.
이 집에 들어왔다. 이것을 국가가 공인해 주는 거예요. 그 날짜를.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되게 쉽습니다. 우리가 전입신고하러 동사무소 가잖아요. 그때 계약서만 하나 둘 갖고 가면 돼요. 그래서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저희 확정일자 받으러 왔거든요. 그러면 확정일자 거기서 다 받아줍니다. 그 날짜가 딱 찍혀요. 그 날짜가 우리의 등기부에 들어가는 그 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꼭 여러분 세입자로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그 집주인에게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안 들어주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사실은 요즘에는 이게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이유는 뭐냐? 국세와 지방세, 세금이죠. 세금을 안 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연체가 된 상황이다. 그러면 이 부동산이 경매가 되면 가장 먼저 빼가는 게 바로 경매 비용이야. 그 다음 빼가는 게 국세입니다. 세금을 먼저 다 빼가. 그럼 그 남은 돈을 가지고 거기서 1순위, 2순위, 3순위자들이 돈을 순서대로 나눠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계약 전에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들이 있습니다. 보통 세입자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그 과정 중에 집주인이 바뀌면 전세자금 대출이 좀 어려워질 경우가 간혹 생기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특약사항에 꼭 넣으실 거는 대출이 만약에 안 된다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하나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출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또 전세계약 대출을 받고 계약 잔금 완료일까지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조건으로 걸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될 그런 전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계약서 쓸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기본이야. 이런 것들을 꼭 양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금이 워낙 큰 금액이고 이 돈을 못 받으면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요. 계약서 쓸 때 특약사항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고요. 등기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저기 조언을 많이 구해보십시오. 그래서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